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이제 화요일 김동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화요일만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전체적인 움직임을 오늘도 변함없이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일단 제가 선을 미리 하나 좀 그어놨는데요.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라인이 저기 2607포인트부터 시작돼서 바닥권 1985포인트대 쌍바닥이 나오고 1차적인 반등 목표선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뭐 거의 보합선 마감이죠. 시장지수 마이너스 5포인트대 마이너스 5.26% 포인트 그리고 0.24% 하락인데 이건 뭐 거의 보합이라고 봐야죠. 사실 지수가 뭐 3포인트, 5포인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포인트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플러스 10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별로 의미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이 좀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등락을 하고 있죠.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보시면은 약간 각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쪽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0.8%대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0.8%대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까지 떨어졌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쭉 반등을 주면서 거의 보합 근처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뭐 시장의 추세적인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움직임을 분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만이 아니라 며칠째 분봉을 지금 함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오늘 마감 지수가 2205포인트 그리고 2210에서 시작한 시장인데 2190선까지 떨어졌다가 또 금방 되돌려놓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주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징이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이 두 종목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2150포인트 때부터 시점으로 따진다라면은 1월 한 중순 정도 되겠네요. 요 시점 정도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2150선에서 2220선까지 플러스 70포인트 정도 되겠죠. 플러스 70p 정도의 이 시세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달 정도죠. 이게 한 1개월 정도가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1개월 동안 사실 시장지수가 1985포인트 저점 찍고 2225까지 올라왔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 잘 컨택해가지고 매매 대응을 잘 하시거나 혹은 뭐 많이 물렸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들도 이 IT 종목군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순환매에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시장 수익률, 반등 시장 수익률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반등 초과 수익률을. 그렇게 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전체 특히 대형주군들은 시장을 좀 하회하는 시장 하회하는 시세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시장 하회하는 시세가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시세 장악력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시장 지수가 옆으로 가도 되고요,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수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걸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져가 버리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크게 커버하고 있지 않는다면 혹은 그와 연동되어 있는 IT 장비나 그런 쪽이 포트폴리오 주력이 아니면 시장 순위를 못 따라갑니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요, 이 시장의 하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체감적인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지수 조정을 가져가 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체감 시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에서의 시황은요, 지수만을 보는 게 아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움직임이고요. 코스닥도 지수 잠깐 뭐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지수 요것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21선이 지금 밑에서 이렇게 받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지지선은 지금 꽤나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가 구간 자체는 변곡 구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21선 깨지게 되면은 이제 1950에서 1930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박스가 고착이 돼버리는 거고, 이 21선을 지키고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위쪽으로도 아직 여지 있습니다. 2225포인트 여기를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2300대 근처까지 추가적인 여력도 지금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장은요, 지수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아래쪽으로도 2200 기준으로 위쪽으로도 한 70포인트, 아래쪽으로도 한 70포인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70이고 플러스 70이고, 그럼 15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5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그죠? 150포인트 등락이죠. 이런 꽤 큰 주가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무책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지금 시황이 이렇습니다. 의미 없다. 별로 의미 없다. 70포인트면 사실 적은 등락은 아닙니다. 지수 기준으로 3%가 넘으니까. 그렇지만 그 3% 상하 등락이 어차피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그 등락을 아래쪽의 변동성도 그쪽에서 가져가고 위쪽에서 변동성도 그쪽에서 가져간다면 이건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고 종목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따라서 역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답답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마인드로 지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1선을 이탈하면 지수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구나 편안하게.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걸 한 번 더 오랜만에 좀 점검을 하시면 월봉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오랫동안 저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여기서 2200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죠? 예상보다 조정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추세가 깨져버렸는데 저는 추세를 깨지 않는 수준의 최대치 조정을 2200, 한 2150까지 봤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지금 더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이 망가졌지만 아직까지 대세가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1980대 있을 때 2300까지 반등 가능한 시장이라는 의견까지 드렸죠. 그죠? 2300까지 반등 가능한 시장. 지금 여기가 2300이에요. 235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영역이라서 좀 내려가고 좀 올라가도 어차피 여기 구간이에요. 이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대세가 깨지지도 않고요. 대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도 않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 구간이 지금 이 월봉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감히 예상컨대 이 그림이 한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 뭐 기간 추정하면 대략 상반기 다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작이 1, 2개월인데 이 봉이 여기 몇 개 들어가겠어요? 한 대여섯 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5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5에서 6개월까지도 저는 박스권 장세가 될 수 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좀 수정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뭐 여전히 2300대 맥스 한 2300대 후반 정도까지도 여전히 열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려온다. 또 이만큼 남는 거죠, 위쪽으로. 그죠? 반대로 이제 좀 여기서 지수 상승폭이 많이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상반기에 한번 보수적 관점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중기적 포지션 제가 보고 있는 비율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2월 달인데 2월 말 뭐 3월 초 해가지고 이게 시장 지수가 뭐 2300 뭐 한 20 이렇게까지 가버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 현금화가 한번 필요해요. 그러면 오히려 현금화가 또 한번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박스 너무 상단을 일찍 쳐버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개월 동안 추가 박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데 상단을 너무 일찍 쳐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림이라는 게 여러분 추세적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가는 장인데 여기를 빨리 쳐버리면 어때요? 고점 형성 이후에 하단에서 박스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체크 포인트가 여기 현금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박스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기 박스가 유력한데
여기서 이렇게 자잘자잘 놀고 있다. 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매수고 여기도 매수고 여기도 매수니까 위로 이만큼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편안하게 아무거나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장세가 저는 2100포인트 때는 아직까지 제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떨어진다고 해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응원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좀 봐버리면요, 이런 거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맞아버리고 나면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냐면은 내 돈이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손해가 나버리고 500만 원 이런 손실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주식을 사람들이 다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500만 원 손실, 막 2000만 원 손실 이렇게 나버리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 조정이 다 끝났는데, 가격적인 조정이 여기서 다 끝났는데 이거 회복하고 반등할 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여전히. 여전히 시장은 1년짜리의 큰 조정을,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간 조정이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시장 이만큼 반등 나왔는데 내 건 왜 반등 안 나오지 이러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막 급하게 서둘러서 이쪽 저쪽 왔다가 갔다 하시면은 오히려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종목으로 넘어갑시다. 수급 오늘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간상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종목들 보시면은요, 이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먼저 보시죠. 제가 이 부분과 연동해서는 이따가 저기 롯데케미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랑 같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 그림입니다. 삼성전자 그림인데, 이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 지수가 보시면 5일선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죠? 다음 그림은 삼성전자로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돼 있어요? 5일선 약간 하회했죠. 하지만 양봉이에요. 완전하게 하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지수가 조금 떨어질 때 예민하게 떨어졌다가 시장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예민하게 올라가고 있고 시장지수가 좀 약해지니까 또다시 예민하게 약해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지수와의 어떤 뭐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시장 베타 대비해서 지금 플러스 1 이상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하는 부분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시장 지수가 떨어질 때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선점해가지고 하락 쪽으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시장이 좀 올라갈 때는 조금 둔하게 움직이기를 바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 그래야지 시장 지수가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가 그 조정의 역할을 하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이 정도 조정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충분히. 그리고 시장이 좀 버티거나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게 튀어 올라가지 않아야지 여기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예상하고 있는 이 박스 구간, 여기 이 공간이죠,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게 많아져요. 종목들도 체감이 좋아지고. 근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수의 상방 장악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계속 가져가 버리게 되면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시장은 여전히 인지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제 오후부터 약간의 조짐이 좀 있긴 한데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코스 주 후반에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조금 더,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조금 더 약해진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체감적으로 좀 매매가 풀릴 거예요. 시세가. 이런 점을 좀 주력해서 보시고요. 바이오주들은 전 사실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주식 참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개인 투자들의 손을 무겁게 만들어요. 왜냐면 매매하는 분들은, 저는 투자보다는 매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2년 3년 가시는 거니까. 근데 주간 단위로 전략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인데요.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희망 고문 되게 안 좋은 주식이에요. 시장이 좋은데 보세요. 바이오 지금 보시면 시장 지수가 지금 연초에 저점 찍어놓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1985에서 2225까지 올라왔어요. 200포인트가, 거의 25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그 자리에서 여기가 시장 저점이었는데 거의 본전하고 있죠. 그죠? 시장 저점 자리가 여기에요.
얘는 그냥 본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들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확 깨져버리면 그냥 팔기라도 할 텐데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망을 주지도 않고 희망을 주지도 않으면서 시간을 뺏어 먹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홀딩력이 약해져 버려요. 홀딩력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 바꿀까 말까 고민을 지금 2달 동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바꿀까? IT로 바꿀까? 고민을 2달 동안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보다 조금 강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다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이오주들은 어제 오늘 정도부터 삼성전자 혹은 시장지수보다 조금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무너질 것 같았으면 여기가 깨지고 여기가 깨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이번에 바이오를. 그러면 21선 정도를 보세요. 보통 이제 종목의 추세 단기, 중단기 움직임은 결국은 5일선, 21선이거든요. 이 21선 이상을 잡아서 고점을 주식의 상승의 기본 아니에요. 5일선과 21선이 지지된 상태에서 우상향하고 고점을 넘어가면 이건 추세적으로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이건 매수가 되는 거고 보유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바이오주 지금 21선, 5일선 지키고는 있죠. 직전 고점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이런 자리가 이제 넘어가면은 답답했던 바이오가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21선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커트하세요. 이렇게까지 못 움직이고 여기서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21선이 무너진다라면은 나중에 다시 여기서 더 주고 사더라도 여기서 잘라야 돼요. 그 기준을 바이오 섹터는 좀 보시고요. 바이오주 워낙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약해지면 차별화가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다. 차별화가 뭐예요, 여러분? 시장이 결국은 옆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간다. 시장이 옆으로 가면은 자, 1번 첫 번째 케이스 차별화예요. 하나는 날아가고 하나는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2번 케이스는 뭐냐? 자, 2번 케이스는 뭐냐? 하나가 먼저 올라가고 뒤에서 따라 올라가고. 이게 순환매. 여기가 이제 순환이고 이게 차별화예요. 이게 차별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순환 구조예요.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기본적인 지수 장악력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그냥 순서로 열맞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약해지고 시장이 그냥 따로국밥 돼버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시장은 그냥 옆으로 가고 종목별 움직임이 되면은 가는 거 세게 가고 약한 거 깨집니다. 박스장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해지고 어떤 종목이 치고 나오는지 봐야 된다 했는데 뭐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약해지면서 지금 나오는 쪽이 2차 전지에서 SDI가 지금 여기가 지금 넘어가려는 시도인데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눈에 띄게 시장 하회하는지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버리면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요, 여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가져가는 거지. 이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만 현재 팩트는 제일 강한 게 2차 전지가 되고 있다. 대북주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2차 전지가 대형주 섹터에서는 제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는 조금 기초화학은 좀 별개긴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LG전자 봤죠, 여러분? LG전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G전자 싼 거 다 알잖아요. 뭐, 5% 오르고 3% 오르고 연속적으로 올랐지만 결국은 보면은 LG전자도 답답하게 있다가 천천히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순환 아닙니까? 순환매. 그죠? 이거를 뭐 별거 되게 의미 있게 얘기하시는데요. 별거 없어요. 이거 그냥 오랫동안 바닥권 하락했고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23% 올라왔잖아요. 저점에서. 근데 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1월달 시장 좋을 때 안 움직였잖아요. 2월 말부터 지금 올라오고 1월 말 2월 초에 지금 뒤늦게 분위기 나오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순환매 아닙니까? 순환매. 후순위로 올라온다. 싼 것들 저평가. 그죠? 대형주 순환매 있다. 오케이. 그럼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 낙폭과대 대형주 소외되는 종목들을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 수 있었던 종목이 롯데케미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공개방송에서는 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보세요. 이거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여기
LG화학 여기 2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47에서 예? 24까지 떨어졌으니까 박살 난 거죠. 근데 시장 올라갈 때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2월 초에 한번 덜커덕 내려와요. 뭘 걱정하느냐. 순환매 있는 장이고 시장 바닥 쳐놨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오히려 사도 되는데 밑에서 그냥 10% 가볍게 올려 쳐버리죠. 이런 것도 따라가면 재미없어요. 왜냐? 그냥 뭐 이건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나가는. 사고 싶은 분들은 조정 나올 때 사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순환매로서 활발하게 순서대로 줄 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 파악이랑 그 시장에 맞는 종목 선택이랑 전략적인 판단이 되게 요구되는 장세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될지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로 가느냐. 순환매는 기본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순환매는 기본적으로 있고 차별화로 강하게 붙어주느냐. 그러니까 전략이 순환매는 좀 뭐랄까 유연한 전략이에요. 좀 편안하게 가도 돼요. 근데 차별화는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적인 차별화로 이제 전환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이번 주 후반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좀 언급을 할 만한 게 대북주는 종목 차별화가 좀 심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금 원톱으로 살아있죠. 오늘도 3% 올랐어요. 아주 대북 모멘텀 여전하니까 살아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경농 같은 종목 5, 20 데드 나올 우려가 있어요. 물론 현대 엘리베이터가 빵 치고 나간 다음에 얘네들이 한번 올라오겠지만 대북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아닌 말고입니다, 여러분.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작년 5월 같은 임팩트는 현재는 없어요. 네, 분명히. 왜냐면은 시세의 확장력, 테마라는 거는 그 얼마나 시세가 확장력을 가지느냐. 하나가 빵 터지고 뒤에서 빵 터지고 뻥뻥뻥 여기저기 터져야 되는데, 그죠? 그게 테마거든요. 테마의 어떤 강력한 폭발력인데, 지금은 보면은 중심은 살려놨는데 주변이 막 무너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재료가 노출이 됐을 때가 매도 시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먼저 무너진 종목들은 그 재료가 노출될 때 고점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대북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파시라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하세요. 저는 여기서는 뭐 종목 개별적으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 다음 이제 중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장이면은요 그냥 개별 대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오늘 11% 올라왔죠. 그림이 여전히 좋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 터트리고 세워놓고 삼각형으로 딱 조정받고 저점 지키고 있다가 요 빠져나오면서 공략. 그럼 오늘도 매수 공략 가능하고 당분간 좀 더 올라가겠구나. 편안하게 매매가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한세시력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업종들이 다 달라요. 그죠? 섬유의복인데 쫙 조정 잘 받고 정배열에 이렇게 2번, 3번 조정받고 저점 깨지 않고 있다가 돌아서면서 거래 터뜨리면서 시세 붙이니까 단기적으로 한 15% 올라가더라. 이런 종목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좀 가볍게 움직이세요. 종목들 후리하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다른 종목 많으니까 잘라내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략 마무리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박스장이니까 종목별로 대응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현재 시장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서 시장이 순환매에서 차별화로 넘어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아직은 순환매 위주로 보시되 차별적으로 지금 강해지는 종목들은 리스트는 지금 뽑으셔야 돼요. 이게 차별화로 가는구나 하면 그쪽을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미 준비는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차별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언제나 박스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별화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박스를 좀 길게 보기 때문에 차별화로 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대상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차별화가 시작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가 진짜 수익률 게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돌려보시기도 다시 보기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